알아두면 재미있는 고사성어. 고사성어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자가 합쳐져서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을 특정짓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의 문화나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고유한 표현으로 한국에서도 그 의미와 사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고마비.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가을이 좋은 계절임. 중국의 고대, 특히 한나라 시대에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가을이 오면 하늘이 맑고 높아지며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 말들이 충분한 먹이를 먹고 살이 찌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한나라 때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족은 매년 가을이 되면 말들이 살찌고 기병의 힘이 강해져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나라를 침략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은 풍요로움과 함께 북방 민족의 침입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천고마비는 전쟁과 침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농작물이 무르익어 풍요로운 시기이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맑아지며 말들이 풍성한 먹이로 인해 살찌는 모습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가을철의 계절적 특성과 함께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가렴주구, 세금 등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임. 옛날 중국의 한 왕국에 탐욕스럽고 무능한 관리가 있었으며 이 관리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세금 징수가 지나치게 가혹해지자 백성들은 점차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추수한 곡식을 거의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고 상인들은 벌어들인 이익을 대부분 착취당하며 굶주리고 고통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관리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으며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의 가혹한 세금 징수와 착취로 인해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왕국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의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렴주구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가렴주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통치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권력자의 가혹한 수탈과 그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각골난망, 은혜가 뼈에 새겨져 잊히지 않음. 중국 고대 한나라 시대에 한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으며 그는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고 백성들에게도 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침입해 왔습니다. 장군은 왕의 명을 받아 적군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전쟁은 매우 치열했고 장군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그는 여러 번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결국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장군은 더 이상 전쟁에 나설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충성과 용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왕은 장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큰 상을 내리고 그를 나라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장군은 왕의 은혜를 받으며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보며 나라와 왕에 대한 충성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후세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각골난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골난망은 뼈에 새겨져 잊기 어렵다는 뜻으로 마음 깊이 새겨져 잊을 수 없는 은혜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큰 은혜나 감동적인 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감언이설.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남을 현혹하는 말. 옛날 중국에 한 탐욕스러운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했습니다. 이 관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관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관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척하며 모두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관리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제서야 관리의 가머니설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가먼이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먼이설은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이라는 뜻으로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진실되지 않은 말로 사람을 속이거나 현혹시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고장난면, 혼자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움. 중국 고대 한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관리가 재상을 찾아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다른 관리들과 협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상은 젊은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옳더라도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법이네.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야만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이후 재상은 젊은 관리에게 고장난명이라는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는 외롭다, 장은 손바닥, 나는 어렵다, 명은 소리 내다라는 뜻이네. 즉,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일세. 혼자만의 힘으로는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긴 젊은 관리는 이후 다른 관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했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장난명은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협력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문전성시. 문 앞이 시장을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음. 옛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 앞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치 시장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으며 그의 문 앞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스승님의 집 앞에는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지 내가 학식이 많기 때문만은 아닐세.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보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네. 이 일화에서 문전성시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문전성시는 문 앞이 시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방문객이 많아 문 앞이 마치 시장처럼 붐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